불박차 대형 트럭입니다. 대형 트럭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새벽 5시 와, 이게 뭐래요? 측방 영상 같이 보시죠. 측방 영상. 예. 나는 2차로, 상대는 저 다른 차가 1차로 오는데요. 뭔가 털패요. 예. 뭐 떨어졌어요. 예. 그것 때문에 그거 뭐야? 그러다 보니까 옆에, 아이고!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불박차. 이게 불박차네요. 예. 불박차 옆에 일이 됐고요. 상대차는 이게 상대차네요. 예. 트레일러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 도대체 지금 저 트레일러에서 트레일러가 왜 서 있었을까요? 트레일러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. 뭐가 떨어져서 갓길과 차로를 물고 요거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옆차가 그걸 갖다 밟으니까 안 보이니까 텅 밟았는데 그때 놀래서 뭐가 밟는 소리가 나니까 뭐야? 잠깐 보고 딱 봤더니 앞에 트레일러가 차로를 침범해서 얼만큼 침범했나요? 차로가 퉁! 예, 이만큼 침범해 있었습니다. 떨어진 거는 저 차에서 떨어졌답니다. 떨어져 있던 낙하물, 그 낙하물이 저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건가요? 네, 갓길에 정차했던 트레일러의 부속입니다.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합니다. 견인기사가 트레일러 견인하면서 부속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. 이거 불박차 가해 차량이 맞나요? 본선 합류 후 3차로 운행 차량이 갓길 정차 중이던 불박차가 4차로인가? 또 있네 옆에. 그렇네. 예, 4개 차로군요. 불박차가 4차로를 가고 있었군요. 네, 4차로. 네, 4차로. 3차로 차가 뭘 밟은 거예요. 그래서 4차로 진행 중이던 차가 펑 소리가 나는 게 뭐야? 그래서 살짝 하는데 그때 거기에 네, 비상등도 안 켜고 있죠. 저 차가. 쭉 가는데 내 옆에 3차로에서 네, 지금 소리 났어요. 근데 아무것도 켜고 있지 않아요. 비상등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가로등도 없고. 이때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그 갑자기 펑 소리 나니까 뭐야? 그러고서 다시 앞을 봤더니 아이고 스텔스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70, 상대차 30을 주장합니다. 근데 상대는 무슨 소리야? 100대 빵이지. 그래서 분심이 넘어가자 그럽니다. 3차례 차량이 휘청거림에 신경 쓰이는 찰나에 사고 났습니다. 저 물적 피해가 너무 심하고요. 제가 가해자라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. 어떤가요?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 스텔스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차를 저 세운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차가 밟았고 그 퍽 소리가 나니까 터궁 소리가 나니까 내가 보고 타는데 그때 스텔스 아무런 등도 켜지 않은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차로를 물고 서 있던 트레일러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! 여러분들은 딱 한 분만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하십니다. 98%는 차로 물고 서 있던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고 하십니다. 만약에 저 트레일러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 그러면 불박차 70%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죠. 하지만 안 보였어요. 안 보였고 이 차에서 떨어진 어떤 부속급 그렇다 옆에 오던 차가 밟는 바람에 텅 소리 나고 뭐야 딱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. 고속도로입니다. 50대 50에서 적어도 2차점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? 비상등 켜지 않고 서 있던 차.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밤에 어두워지기 전이에요. 어두워지기 전에 차가 고장나서 갓길이 좁아요. 그래서 요 정도, 30대 정도 침범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. 비상등 켜고. 근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들이받았어요. 그래서
요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여기 요 정도 침범하고 있던 거. 낮에 해지기 한 20분 전이에요. 앞차 30, 뒤차 70. 낮에 비상등 켜고 있는 차일 때. 밤이고 가로등도 없고 안 보여요. 비상등도 없어요. 그러면 적어도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 차가 여기 멈추게 된 것도 자기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그랬으니까. 지금 불박차는 자차 보험도 없죠.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. 일단 내 돈으로 고치세요. 그리고 그 좀 1급 정비 공업사 이제 거기 가서 좀 싸게 고쳐. 그런 데 가면 좀 싸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좀 쓰시고요.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 고치기 전에 요거 고치고 여기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얼마다라는 거 세금 계산까지 다 받아갖고 그래서 요 차의 보험 설상도로 소송하십시오. 이게 분심이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. 둘 다 자차 보험 없잖아요. 소송하셔야 됩니다. 과연 이번 사고 법원에 가면 몇 대 몇 나올까요? 여러분들의 98%는 제 2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었습니다.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? 그렇죠. 저 한문철이죠.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예전의 운전자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?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. 하 실장,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? 변호사님,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.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? 그렇긴 한데요.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아니,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? 이게 무슨 얘기죠?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%를 곧바로 지급합니다. 타인 사망,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. 지금 알아보시죠. 1644-0070, 1644-007 빵!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